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아반떼 N9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차에서 개발한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데요. 2,800만 원대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있는 주행 감각을 느끼실 수 있고요. 운전의 재미를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아반떼가 이게 나온 지 한 작년 8월에 나왔으니까요. 꽤 시간이 됐죠. 근데 그 사이에 아반떼 N9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이 차량을 계속해서 시승해 봤는데요.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요, 이 아반떼 기존의 그 와이드앤로우 특징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다른 세단과 비교했을 때 차체가 되게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네트 위에 있는 라인들은 스포티함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아반떼 N9만의 이 하이그로시 그릴도 스포티함을 좀 더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측면을 살펴보시면 사이드 스커트도 굉장히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좀 더 날렵함을 더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쪽이 하이글로시로 약간 이렇게 잘 붙여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세련된 감각을 업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800만 원 차량임에도 좀 현대차가 좀 생각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요, 이 스포일러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촌스럽다고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날렵함을 더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이 아반떼의 스포티함이 좀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스포츠카의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N9 차량답게 이렇게 로고가 곳곳에 박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전면부에도 이렇게 N9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요,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먼지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손에 이렇게 묻게 되는 거는 굉장히 운전자로서 좀 찝찝한 부분도 있고, 옵션으로라도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옵션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완됐으면 하는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가 어차피 뭐 많은 짐을 갖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상 주행도 같이 겸비하는 차량이긴 하지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렁크도 다른 세단 못지않은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높이가 낮아서 그 부분은 좀 한계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딱 들어와 보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차가 되게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요소들이 되게 곳곳에 잘 자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버킷 시트거든요. 이게 고속 구간에서 와인딩을 할 때 운전자를 이렇게 촥 잡아주는 느낌이 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전 재미가 이것 때문에 좀 더해지는 느낌도 있었고, 좀 안정적이다,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부분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도 운전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이런 전자동 시트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수석에는 수동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런 요소들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운전석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이 10.5인치 크기의 클러스터랑 이 내비게이션이 잘 부착되어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현대차가 지금 잘 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운전자 쪽으로 좀 10도 정도가량 기울여져 있어서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점도 이 차량이 운전자 위주로 좀 설계를 잘 해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센터 패시아 부분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뭐가 뭐에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처음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에 웬만하면 다 있다는 이런 무선 충전기 부분도 있어서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스티어링을 이쪽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쪽까지 손이 물론 다 따라가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게 버튼식이라서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백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으면은 앞뒤 조정이 가능해서 원하는 모드로 좀 더 쉽게 변환이 가능할 텐데 이게 버튼식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드 시프트가 이쪽에 달려있는 거는 운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패드 시프트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게 빠르게 기어 변속을 함에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 밖에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손에 잘 잡히는 곳에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N라인답게 이렇게 빨간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N라인이라는 표시 같은 거죠. 이 N 표시도 군데군데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차량의 좀 스포티함을 좀 더 업해주는 요소인 것 같고 좀 젊은 차량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드라이브 모드로 보면 뭐 스마트는 이런 색깔이 나오고요. 노멀도 이런 색깔, 에코는 좀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다가 약간 파란색으로 설계해 놓은 것도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작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그렇게까지 넓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 앉으시면 이게 여기까지 닿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시트가 굉장히 이 앞까지 쭉 당겨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어느 정도 뒷좌석까지 시트가 당겨지게 되면은 엄청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낮은 차다 보니까 헤드룸도 굉장히 지금 여유 공간이 적죠.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안 나오는 차량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차 같은 경우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보다 좀 젊은 30, 40대 분들이 운전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좀 더 쓰는 경향이 많다고 하니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 엄청 부족한 점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여기 포켓이 이쪽은 조수석에는 있는데 또 운전자 쪽에는 없어요. 이것도 운전자의 어떤 주행을 좀 더 고려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 엄청 특이점은 없어요. 뭐 USB 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정색 시트에 뭐 스티치 정도만 포인트가 되는데 되게 그냥 무난하고 깔끔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레브 매칭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지 상태에 가까워졌다가 가속을 하게 되면 RPM이 확 치솟으면서 우웅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레브 매칭 기능이 이 차의 운전 재미를 한층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굉장히 들릴 때마다 내가 스포츠카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잘 느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요, 고속 주행에서나 일반 주행에서나 되게 엑셀이 부드럽게 밟히고 확실히 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그냥 일반 도심에 다닐 때는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로만 다녔었거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서 해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출발 직전에 좀 변속 충격이 좀 느껴지고요. 다른 모드들보다는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물론 운전 실력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약간 도심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좀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급가속이 돼서 자칫하면은 좀 힘 조절이 안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잡히고요. 기존 아반떼랑 좀 다르게 브레이크 성능이 좀 더 잘 잡히고, 근데 아무래도 좀 급가속이 되는 경향이 있는 차량인 만큼 좀 미리미리 잡으면 더 안전거리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살짝 차량이 좀 가까워져서 좀 브레이크가 확 잡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무섭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좀 잡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레버 매칭 되는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치고 나가는 힘이 빠르고 좀 가볍고요. 되게 경쾌합니다. 근데 이 차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게 옵션으로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서 좀 운전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편의성을 고려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차의 확실한 장점이 운전자를 진짜 확 잘 잡아주네요. 아까 언급드렸던 버킷 시트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잘 드는데, 어제 고속주행 남한성성 부분에서 와인딩 한번 실험을 해봤을 때도 차선 변경이나 곡선공에서 확 차를 꺾어도 운전자가 좀 흔들린다는 느낌이 적어요. 그만큼 약간 좀 차 자체가 좀 안정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04마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기존 아반떼 AD나 터보 모델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근데 아예 엔진 자체를 바꾼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확실히 좀 몸으로 와닿는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만 원대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뭐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가속 즐기시고 운전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고성능이 아니니까 또 일상주행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서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시스트 기능들도 굉장히 잘 유지가 돼요. 차들이 계속 다가오면 주의 표시, 경고 표시가 뜨거든요. 아까 지금 소리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흰색 차량이 다가올 때쯤 띠띠 소리가 이렇게 잘 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이라서 주행 보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옵션이 있으면 확실히 좀 운전하는데 좀 편리하긴 하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하시거나 아니면 일상 주행에서는 살짝 불편하실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뭐 또 심각하게 또 불편한 부분은 아니라서 다른 아반떼의 어떤 장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N라인을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은 명실상부 가성비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고 204마력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스포츠카답게 치고 나가는 힘이 인상적이었던 차였습니다. 곧 아반떼 N이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그 차는 진짜 고성능 차가 되겠죠. 아반떼 N라인은 그 아반떼 N 전에 예고편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미뤄봤을 때 아반떼 N도 충분히 기대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아반떼 N라인 신차 털기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